오늘도 김은태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수익 저격수죠.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오전장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1급 종목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가장 중요한 수급을 기본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 바라볼 수 있을지 단 한 종목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1급 종목에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오스코텍이고요. 3월 11일에 편입해서 벌써 10% 넘는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도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스코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을 띄어서 올려놓으면서 아직까지 고가놀이를 형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스코텍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나 좋죠. 비수세포 폐암에 대한 렉나자가 이번에 유한양행이 FDA의 승인을 신청했다는 점, 아무래도 올해 안에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올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AICR이 이제 4월 달에 일정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유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FDA 승인 허가가 기대하는 것만큼 6월 달까지도 충분하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이미 지점 고점에서 한번 눌려놨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에서 좀 더 추가 매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은 6월까지도 기대감이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락 시에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YIK고요. 거의 4% 가까운 수익률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3월 13일에 매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YIK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테스팅 장비 업체잖아요. 오늘 반도체의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오전의 장에서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막 9시 반 40분 되니까는 점진적으로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HPSB도 양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YIK도 내려왔다가 저점에서부터 지금 양봉 전환을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들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바닥권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다소 좀 눌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잡아놓고 오후장에 반등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먼저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IK도 어차피 한번 직전 고점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윗꼬리를 더 달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한번 직전 고점까지도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홀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가장 먼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일정 먼저 살펴볼게요. 네, 엔젤 로보틱스 26일 상장 예정이라서 오늘도 지금 공모주 청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이번 달 26일에 이제 또 새로운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되는데 네. 지난 작년이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흥행에 이어서 아마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흥행이 이어질까 아마 초관심사를 두고 있을 겁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로봇 시장이 조금 더 핫하고 있어요.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로봇 쪽으로 자금력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양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 협동 로봇 등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지속적인 조정 이후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졌는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또 재료가 하나 나왔죠. 네. 어제 12일 날 대구병원에서 담낭 제거 수술에서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대장이었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련된 로봇이 수술에 참여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무난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역시나 협동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고관절 로봇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기에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기 전까지 로봇주들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달도 한동안에는 로봇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 엔젤 로보틱스 이 IPO로 인해서 로봇주 다시금 투심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SPG까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 협동 로봇이죠. 네. 뭐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있기 때문에 뭐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에 대한 M&A 이슈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아마 이번 달에 주주총회가 열릴 텐데 주주총회에서 안건 하나가 삼성전자 기획팀에 있는 부사장이 아마 이제 이사로 또 영입을 할 거다라는 이제 소식들 때문에 네. 어제 오늘 또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종목도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벽들을 한 번씩 체크하면서 소화하고 있는 물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도 갱신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M&A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부사장이 사회이사로 임원이 연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M&A에 대한 소식이 좀 더 빠르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그쵸.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A 이슈가 코앞으로 다가온 걸까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네, 뉴로메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협동 로봇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 뉴로메카가 사실 협동 로봇 중에서 과거에서도 지금도 상용화는 하고 있지만 치킨을 튀기는 로봇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뉴로메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수술을 수술을 했는데. 하면서 했는데 네. 뉴로메카도 치킨을 튀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로 또 들어가면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그쵸.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네. 음식을 시키는데 우동과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협동 로봇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이 협동 로봇이 우리들의 현실화가 이제 곧 멀지 않겠고 상용화가 앞으로 보편적으로 되겠다라는 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장중에서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서 올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도 해냈는데 뉴로메카도 할 수 있다. 뉴로메카도 매수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보시죠. SPG 감속기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감속기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로봇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처럼 HBM이 올라갔으면 팹리스가 또 갈 거고 또 디자인하우스처럼 섹터 내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봇주에 대한 테마들도 협동 로봇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 부품들,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또는 고관절 또는 산업용 로봇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를 돌리면서 주가가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SP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감속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차트상 흐름 자체에서 조정을 길게 받고 있다가 이제만 21선을 들어주면서 턴어라운드 하고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마 저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막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60일 선반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니까요.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속기 기업 SPG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로봇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오늘의 탑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뽑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M&A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적으로서 LG전자에 대한 로봇들에 대한 상장과 또 LG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삼성에 대한 발빠르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시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려 계시거나 지금에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꽉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꽉 잡고 있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아니 이 질문만 추가로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네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 네. 궁금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어제는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다가 어제 종목을 또 갈아탄 사람으로서 네.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괜찮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원체적으로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삼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나는 단발성으로 보겠다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미래에 향해서 미래 먹거리로서 아마 선두주자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나는 조금 더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매력적이다.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골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과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수급 관련주 열어보시죠. 비올, 삼성중공업, SY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올, 요즘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비올은 또 이제 화장품에 대한 대표 업종이기도 한데 네. 이번에 비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차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큼 어제와 이틀 전까지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네. 좀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자리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려면은 거래량이 좀 더 들어가는데 오늘은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되 혹시라도 이 고점 자리에서 한 번 더 갭을 메워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21선을 지지받고 있으니까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은 분할 매도가 유리하고 오히려 갭을 메꾸러 내려왔을 때 그때 재매수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비올에 대해서 이 분할 매도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조선주,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중공업은 이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들이 어저께 좀 핫했습니다. 네. 미중 이제 무역 정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아마 여러 이제 방송사들도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할 텐데 마찬가지로 그만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작년에 이 조선업들에 대한 업황이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수주도 좋게 잘 받았는데 이제 슈퍼사이클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다들 기대했다가 네.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거 또 속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실망감도 내비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4개월 만에 또 국제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조선에 대한 호재도 겹호재를 더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조선업들을 좀 대응하시려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도 우리 앵커님께 말씀드렸지만 네. 2006년도 슈퍼사이클이 진입하고 올라왔을 때 아마 3, 4년 정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조정도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 6개월 나왔던 조정 구간이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조정이었어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조정까지 나왔을 때가 마이너스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만약에 지금 작년이 슈퍼사이클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더 긴 호흡으로 3, 4년 정도 묵혀놓고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3, 4년 동안 묵혀놓고 이 큰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조선업 지금 충분히 들어가게 매력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자재 쪽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자재 쪽에서 뭐 한국카본 보냉제를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HSD 엔진이 이제 사무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기자재 관련된 종목, 엔진 부품을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국내 유일하게 또 친환경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런 엔진 관련된 종목들을 기자재 종목들을 보시면요. 단발성으로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같이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지금 매수할 타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향에 따라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함께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볼까요? SY 어떻게 보실까요? 네, SY는 오늘 뭐 시간에 의해서 급등해서 제가 종목을 픽해서 가져왔는데 네.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한번 도약이 될 거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제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SY뿐만 아니라 뭐 데모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이 오늘은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것만큼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도 한 번 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에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연이어 회사들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네. 워낙에 또 이제 급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좀 눌러놨을 때 바닥권에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네, SY 지금 구간보다도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일 시간외 그리고 장 초반에도 급등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초반에 좀 밀리는 게 아쉬운 모습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오늘 초반에 밀리는 모습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수가 누르면서 수급적인 자리가 이제는 다른 조선이라든지 로봇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슈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였겠죠. 네, SY까지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탑픽 한 가지 종목만 꼽는다면 어떤 종목이 오늘 가장 매력적일까요? 자, 오늘 탑픽은 저는 당연히 삼성중공업을 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작년도 이제 이번 1분기죠. 1분기부터 흑자 전환까지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뚜렷하게 지속적인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수주장구도 아주까지 튼튼하게 꽉 차 있습니다. 25년도까지 꽉 차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실적까지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지금 자리도 매력적 있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조선테마 2번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탑픽으로 삼성중공업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과 수급 관련 종목까지 알아봤으니까요. 1급 종목 봐야겠죠? GS 글로벌이 공개가 되어 있네요. 네, 오늘의 1급 종목은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물자 자재를 수출입하는 관련된 업종이에요. 시멘트, 철강, 자동차 부품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수출입하는 업체이긴 한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시멘트 이런 건설 자재를 또 한번 수출입이 하다 보니까는 재건 테마로도 엮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오늘은 SI가 필두로 해서 올라놨지만 후발주로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이제 막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 들어서 BYD 승용차 전기차 시장에서 한번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런 바는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소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영받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를 편입할 거고요. 네.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인 3,000원까지 바라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20일선 무너지는 2,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오늘의 1급 종목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BYD 관련 뉴스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1급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특히나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김은태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놓았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8시 4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시초가 매매로서 KNR 시스템을 오늘 시초가를 편입을 했는데요. 4에서 7%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 또 출연하겠는데 방송 이후에 바로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은 지금 당장 무료로 시청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바로 방송하러 다시 가시는 네, 건가요? 바로 이제 또 수익을 맛보러 저는 이제 떠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오후 3시 반까지 김웅태 매니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요. 너튜브에 김웅태 매니저 입력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일정과 수급을 조합한 1급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